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승부사 알바트로스의 돈을 이기는 법 두 번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저자의 대학생 시절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저자가 어떻게 주식을 접하게 됐고, 그리고 주식 공부를 했던 이야기들, 그리고 또 주식을 통해서 돈을 벌기도 하고 돈을 잃기도 하면서 객장의 젊은 고수로 이름이 나기 시작했던 그 시절의 이야기들을 말씀드렸었고요. 이야기가 조금 더 궁금하시다면 책을 사서 보시는 것도 좋고요. 제가 지난번에 리뷰해 드렸던 파트 1의 영상을 보시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책 속으로 들어와서 제2장 1999년에서 2003년 주식시장에 승부를 걸다라는 제목의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이제 저자는 대학생 시절을 지나서 본격적으로 주식시장에 들어와서 승부를 거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상당히 재밌는 이야기들이 펼쳐지니까 끝까지 영상 시청하시면서 주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밀레니엄 축제 하이라이트 코스닥. 나는 이미 전년도 코스닥 화랑으로 적지 않은 수익을 거두고 있었다. 내가 처음으로 맡은 그분의 계좌도 수익을 제법 내고 있었다. 그것이 또 소문이 돌면서 아름아름 몇 분의 계좌를 더 운영하기 시작해 어느덧 적지 않은 돈을 운영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객장의 젊은 고수로 소문이 나면서 한 분이 이제 지금까지 손실났던 계좌를 맡기면서 다른 분의 계좌를 관리를 하게 됐고, 또 소문이 나면서 몇 명의 더 계좌를 운용하는 이제 어느덧 전문가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저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제 어쨌거나 어줍잖게 증권 관련 사이트에 써내려갔던 글들이 유명세를 타기 시작하면서 나는 이래저래 30살의 젊은 고수가 되어가고 있었다.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우스운 일인지. 그런데 그때는 내가 정말 고수인지 알았다라고 합니다. 자, 어떤 인연이 시작이 됐는데 2001년 봄 연합증권 방송이라는 회사에서 연락이 왔었고요.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당황스러운 일이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수강생들이 이미 수강료를 지급한 상황에서 회사가 갑작스럽게 문을 닫는 그런 일이 발생을 했고, 그리고 또 얼마 지나서 두어 달쯤 지났을 무렵 같은 시기의 사업을 하는 회사에서 연락이 왔고 증권 방송을 이때부터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막상 이제 회사에 도착해보니 그 전에 회사는 규모부터가 달랐다라고 하고 딱 한 달간 무료 공개 방송을 진행했는데 이때 나는 몇몇 종목을 추천했고 이후 내가 예측했던 흐름 그대로 진행되면서 나는 그 안에서 스타가 되어갔다라고 합니다. 모든 강사들이 수십 종목을 추천할 때 나는 서너 종목만을 끌고 갔고 주식의 흐름을 읽는 법에 대해서 강의를 했다. 그러던 차에 무료 방송을 마치고 회원 모집을 앞둔 시점에서 김 사장님이 나를 보자고 하셨다. 얘기의 내용은 수강료를 월 50만원에 책정하자라는 것이었다라고 합니다. 지금도 이제 50만원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그 당시 50만원이면 상당히 큰 돈이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저자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돈을 받고 증권방송 강사로 활동하게 됩니다. 그 당시 이제 유명 강사의 수강료가 10만원이었었는데 저자는 50만원에 이제 제안을 받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이 부분에서 고민을 했던 그런 흔적이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결국은 제안을 받아들이고, 그렇다고 해도 누가 그 가격을 내고 내 강의를 들을까 하는 일말의 의구심은 남아 있었다라고 하면서, 그런데 모집을 하자마자 정원 100명이 바로 마감이 되었고 마침내 첫 달 급여가 들어왔는데 그 당시 3천만원을 조금 넘었다라고 합니다. 그때 당시 상당히 큰 사건이 있었었는데 9.11 테러가 있었습니다. 투자자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기억될 사건, 바로 9.11 테러다. 나 역시 9.11 테러가 터진 날을 생생하게 기억한다 라고 합니다. 저도 이제 이때 대학생이었었고 상당히 좀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편입니다. 그때 제가 아는 어떤 형이 대한항공 주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9.11 테러를 맞으면서 그 당시 대략 제가 기억하기로 2만원 정도 했던 대한항공이 그때 5천원 정도까지 하락을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그때 그 형은 이게 악재가 아니라 오히려 호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때 5천원의 주식을 더 사면서 이렇게 수익을 보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나중에 이제 사회에 진출하게 되면 주식 투자를 꼭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그 당시 저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9.11 테러가 나고 나서 9월 12일에 종합지수는 475포인트로 마감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9월 21일에 기록한 472포인트 종가는 그 이후 글을 쓰고 있는 지금까지 깨지지 않은 한국 증시의 저점이 되어버렸다라고 합니다. 주식시장에는 이런 격언이 있다. 바닥에서의 악재는 매수하고 천장에서 호재는 매도하라. 당시의 시장은 말 그대로였다라고 합니다. 다행히 나는 이런 흐름을 정확하게 예측을 했고 당시에 몇 개의 대형 종목을 매수를 주장했고 이러한 주장은 적중을 했고 과감한 매수마저 성공하면서 만만치 않은 수익을 올렸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나의 우쭐함은 점점 극을 치닫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안 그래도 이제 주식을 조금 잘한다라고 자신감이 붙었던 상황에서 이런 악재들까지 모조리 수익으로 내버리면서 엄청난 수익을 냈기 때문에 이 당시 저자는 당연히 상당히 좀 우쭐한 그런 기분이 들었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다가 한 종목만 이렇게 잘 찍어서 수익이 나도 정말 주식에 소질이 있다라고 생각할 정도인데, 저자는 당시에 강의를 하면서도 상당히 좋은 적중률을 보였었고, 그리고 시장마저 이렇게 읽어버리면서 엄청난 수익을 내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주식의 고수의 반열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쯤 신문사에서 나를 인터뷰하자고 했고 제아의 고수들을 찾아 인터뷰를 하는 코너였는데 지금은 유명해진 시골의 의사님이 1회에 그 코너를 장식했고 내가 그 다음 인터뷰 대상이었다라고 합니다. 이제 그때 알게 된 분의 소개로 제아의 여자 고수분을 만나게 되었고 또 그분에게 어떤 남자를 소개받았다라고 합니다. 주식 초고수라고 하면서 소개를 받았는데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자기는 꿈이 있다고 했고 주식으로 번 돈으로 정말 좋은 고아원을 만들고 싶다라고 했고 남자는 작은 체구였지만 눈동자만큼은 매우 선한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어떤 제안을 했는데 자기가 어떤 종목을 아주 오랜 시간 검토하고 지금 매집 중에 있으니까 그 종목을 함께 매집하자라는 제안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순간 그 남자의 눈빛을 바라봤는데 그의 눈은 진실을 말하고 있었다라고 하고 이제 방법은 어떤 거냐고 물었는데 매수는 내 마음대로 하고 매도는 자기랑 의논하자라는 것이었고 당시 주가는 4,000원 후반대였다라고 합니다. 저자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고 주가는 오래가지 않아서 만원대까지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이제 주가를 본격적으로 띄우겠다고 하면서 계좌 몇 개를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냐고 하니 자기가 상한가로 말아 올린 후에 상한가를 굳혀야 되는데 그때 상한가에 매수 주문을 받쳐 놓아야 하니까 자금을 준비하라는 것이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명백한 험매수였고 이건 이제 증권거래법에 위반되는 대표적인 유형의 거래였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자는 이 방법을 강행을 했고 마침 친원분에게 사정을 이야기하니 곧바로 자기가 거래하던 제법 큰 계좌를 내어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분 계좌를 통해서 미수를 풀로 주문을 넣었고 상한가의 잔량이 수북히 쌓여갔습니다. 개인 투자자들도 따라붙어서 상한가에는 풀리기 어려울 정도의 물량이 쌓여갔고 나는 휘파람을 불면서 내 원룸방에 라면을 끓이고 있었다. 잠시 후 주문 체결 소리가 들렸다라고 합니다. 갑자기 불안감이 엄습했다. 라면을 먹던 젓가락을 던지고 모니터 앞으로 달려갔다. 순간 눈앞에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주가가 보였다. 상한가에 주문 대기해 놓은 그 많은 물량은 한순간에 물량 투하에 모두 체결되었고 주가는 보합까지 밀려 있었다. 15% 상한가에서 보합까지 밀려있던 주가는 주춤하더니 눈 깜짝할 사이에 하한가로 추락했다라고 합니다. 아무튼 그날 나는 순간 떠하는 물량이 어안이 벙벙했고 그에게 전화를 했다. 그는 내게 자기도 피해를 안았다고 어쩔 줄 몰라 했다. 나는 너무 순진했고 그는 너무 잔인했다. 그러나 그때는 그의 말을 모두 믿었다. 고아원 설립이 꿈이라는 그의 말과 그의 눈빛에서 거짓이라고는 도무지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그렇게 혼이 나간 상황에서 쫓기듯 며칠에 걸쳐 정리를 하고 나니 계좌는 그야말로 초토화가 되어 있었다. 황망했다. 고아원 설립이 꿈이라는 그는 이미 연락 두절이 되어 있었고 그러고 보니 나는 그의 인적사항조차도 하나도 몰랐고 주민등록번호는 고사하고 이름조차 알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내게 그를 소개해준 이에게 물어보니 그도 인터넷상에서 만나서 아는 것이 없다라고 했고 아 당했구나. 고수라는 자부심, 잘 나가는 대한민국 넘버원 증권 강사라는 허영심, 마치 내가 세력이 된 듯한 묘한 기분을 그는 절묘하게 이용했던 것이다. 누가 감히 나에게 사기를 치겠냐는 자만심을 그는 정확하게 간파하고 이용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옛날을 회상하고 있고요. 미수라는 절대 사용하지 말아야 할 방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몇몇 계좌는 회복 불능에 빠져 있었다. 그간 알토란처럼 벌어놓은 계좌의 돈을 모두 빼서 나로 인해 피해를 본 분들에게 전액 입금을 했다. 그러고도 돈이 조금 모자랄 정도로 많은 손실을 봤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내가 경험한 첫 번째 파산이었다. 이렇게 이제 저자는 잘 나가던 강사 시절 그리고 주식으로 돈을 상당히 좀 많이 벌었는데 작전 세력의 꼬임에 이제 빠져들면서 한순간에 파산을 맞이하면서 첫 번째 파산을 이렇게 맞이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조금 느낄 수 있는 것들은 주식을 조금 하다 보면 상당히 자만심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이렇게 이제 저자처럼 큰 작전판에 들어가진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시다 보면 한 두세 번 정도 조금 수익을 내거나 또는 대여섯 번 정도 수익을 내다 보면 자만심에 빠지면서 여러분들이 하지 말아야 할 그런 대규모의 투자들 또는 또 어떤 잘못된 선택들을 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항상 주식시장에서는 자만을 하지 않고 항상 겸손한 자세로 나는 시장이 정말 먼지 같은 존재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항상 투자에 임하시는 게 정말 중요한 마인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이제 또다시 작전에 휘말리게 되는 것 같은데 어쨌거나 우량주를 추천하고 한방을 찾지 말라고 강의하면서 정작 나는 한방을 노리다가 완전히 쓰러져 버렸으니 자업자득도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그런데도 내 방송은 여전히 인기리에 마감이 되고 있었으니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었다라고 합니다. 그 기간만큼은 따뜻한 밥 한 그릇 먹는 것조차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몇 개월을 보내던 어느 날 강의에서 알게 된 어떤 분이 나를 찾아왔다. 어느 코스닥 상장회사의 대표에게 나를 한번 소개시켜주고 싶다는 것이었다라고 합니다.
저자가 받은 요구사항은 아주 단순했다라고 합니다. 정리를 하자면 회사에서 차명 계좌로 30억 계좌를 준비를 하고, 그리고 내가 운영하는 돈도 투입해서 주가를 4,000원에서 방어해 나가는 일이었다라고 합니다. 공개적인 자리에서는 정석 투자를 부르짖으면서 정작 나는 좀 더 편하고 빠른 길을 가고자 했으니 참으로 어리석었다. 결국 이런 경험은 이후 내가 트레이더로서 활동에만 매진하게끔 결심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누구든 실수는 하게 되어 있고 어떤 실수를 통해서 조금 더 나은 이제 선택을 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의 저자에게는 상당히 좋은 경험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 대표가 이 저자를 만나서 대표가 말을 하는데 M&A 전문가들이 자신 즉 대주주의 물량을 모두 인수하기로 계약을 했다라고 하면서 계좌를 이제 돌려받기를 원했다라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이들이 그동안 했던 M&A 회사를 살펴봤더니 전혀 실현성이 없으나 순간 투자자들의 눈을 가리는 그런 뉴스를 발표해서 주가를 올리고 자신들은 유유히 팔아먹고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차트에까지 나타나고 있었다라고 하면서 그 M&A 회사가 상당히 좀 질이 좋지 않았던 걸 파악할 수가 있었고요. 이도저도 답을 내리지 못한 채 갈팡질팡하고 있는 사이에 주가는 오르기 시작을 했었고, 세상에 완벽한 위장술이란 없다. 그런데도 그러한 위장이 통하는 이유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특히 이제 주식시장에서는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죠. 본인이 보고 싶은 것들 그리고 듣고 싶은 것들만 듣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나는 이미 모든 의심을 멈춘 채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수익에 대한 나의 욕심에서 비롯되었다라고 하고, 이들의 매수 단가가 6,000원대인데 물량도 많기 때문에 최소한 12,000원까지는 올려놓아야 어떻게 해볼 수 있을 거란 계산이 나왔다. 작전을 지켜보았던 경험이 도리어 도움이 되고 있다는 생각에 짜릿함까지 느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웠고 이윽고 나는 푸른 상상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수익을 이제 볼 수 있겠다. 상당히 큰 돈을 벌 수 있겠다라고 약간 마음이 들떠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 상상이 완전히 깨져버린 건 이제 2002년 월드컵 안정환 이탈리아전에 황금 같은 역전골을 터트린 다음 날이었다라고 합니다. 하한가, 그것도 동시호가부터 수북이 쌓인 하한가 매도 물량이었다라고 하고요. 하한가 매도 물량은 모두 명동 사채업자의 물량이었다. 다음날 또 그 다음날도 하한가, 나는 내리 연속 3일 하한가를 맞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결국 작전 세력에게 완전히 당해버린 모습입니다. 3개월 후에 이 사건은 단군 이래 최대의 작전 사건으로 9시 뉴스를 장식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저자는 정말 큰 사건에 휘말리면서 다시 한번 큰 실패를 맞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이번 경우는 그전에 내가 알던 작전과는 아주 차원이 달랐다라고 하고, 상상할 수 없는 규모의 큰 작전 세력이었고 내가 관리했던 회사는 그들에겐 그야말로 무수한 먹잇감 중에 아주 작은 가지 하나에 불과했다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들이 초원에 잠비어 굵은 하이에나라면 나는 이제 갓 태어난 임팔라의 새끼 정도였던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예전 기억을 되살리고 있고요. 그러나 뒤집어보면 이런 게임에 빠져든 것은 결국 내가 정석적인 방법을 택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라고 하고요. 두 번의 큰 실패는 주식시장에 대하여 거리감을 두기에 충분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하락장에 대비한다는 명목 아래 별 생각 없이 버려둔 파생계좌만큼은 가파른 수익을 달리고 있었다. 그래서일까 아무것도 없는 내가 그야말로 실력 하나로 부딪혀 볼 수 있는 곳은 선물 옵션 시장밖에 없다는 결론을 이때 내렸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이제 파생시장에 승부를 걸기 시작을 하는데, 김 사장님 이제 그 방송을 하는 회사의 사장님입니다. 김 사장님께서 나를 믿게 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분이 지금까지도 가장 고마워하는 일이 하나 있다라고 합니다. 저자가 한창 잘 나갈 때 이제 다른 증권사에서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는데 저자는 이제 가지 않고 의리를 지켰는데, 이제 저자가 어려움에 닥치니까 김 사장님이 회사에 방을 따로 내줄 테니까 거기서 거래를 해보라는 얘기였다. 그리고 내게 개인 돈 10억 원과 회사 돈 10억 원의 운영을 맡겨 주었다라고 합니다.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나는 다시 시작하고 있었다. 달라질 것은 그때부터 주식이 아닌 선물 옵션을 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최대한 거래에만 전념하려 했다라고 합니다. 신촌의 작은 원룸에 세운 이 회사를 통해 나는 처음으로 시스템 트레이딩이라는 것을 접하게 된 것이다. 나와 장준호 그리고 오래전부터 내 일을 도와주던 안태호, 이렇게 달랑 세 사람이 한 공간에서 시작을 했고 이것이 내가 난생 처음 설립한 회사였다라고 합니다. 여러가지 또 노력들을 했었는데 어쨌거나 당시에는 나는 시스템 거래는 안 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었고, 그리고 1년간의 동고동락은 그렇게 별다른 결실 없이 막을 내리고 말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투자자 두 분에게는 투자금 전액을 반환을 하면서 이제 회사를 마무리를 했고요.
어쨌거나 이것은 장 실장과의 결별뿐 아니라 시스템 매매와의 결별이기도 했다. 나는 다시 혼자가 되었고 홀로 승승장구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던 나는 이윽고 운명의 2004년 5월 10일을 만났다. 그리고 끝난 인연이라 생각했던 장 실장과 시스템 트레이딩 이 둘을 다시 만나게 되었다. 나는 그날을 향해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저자가 주식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면서 또 성공을 하고 또 실패를 하면서 두 번의 작전에 휘말리면서 두 번의 파산을 맞이한 그런 경험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저자는 이제 주식 강사로도 활동을 하면서 상당히 큰 인기를 누렸었고 주식으로도 상당히 좀 높은 반열에 올랐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결국은 본인의 욕심을 주체하지 못하고 작전 세력에게 휘말리면서 큰 돈을 잃으면서 또 큰 위기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식시장에는 내 의지를 조금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선물 옵션 파생 시장으로 옮겨가게 되고 파생 거래를 시작을 하면서 시스템 매매를 시작을 하고 또 회사도 차리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게 되는 이야기들을 봐왔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해두시고 다음 영상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